뉴스 정면 승부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고퀄리티 정치 토크 시간이죠. 여의도 정면 승부 시간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두 분 연결돼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의 배준영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모두 제 목소리 잘 들리십니까? 네네. 네, 알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좀 이슈 짧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결렬 선언을 공식화했습니다. 먼저 배준영 의원께 질문 좀 드릴게요. 안철수 후보가 그 책임은 윤석열 후보 측에 있다면서 단일화 결렬 선언을 했는데 지금까지 당내 분위기나 의원님 보시기에 어떤 평가는 좀 어떻습니까? 네, 참 아쉽다는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뭐 끝날 때까지 끝난 거는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은 단일화 자체가 목적이 돼서 블랙홀이 되는 걸 원치는 않고요.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4.7 재보궐선거에 국민의힘과 하나가 됐었으니까 말하자면은 한번 결혼을 한 건데. 네네. 그리고 이후에 갈라졌다가 다시 합쳐진 과정이었는데 예전과 똑같은 조건으로 결합을 하자고 그러면은 네. 저희가 좀 곤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는 서울시장이라는 물리적인 말하자면 화합이었다고 그러면은 정권 창출과 정권의 교체는 이제 당과 당 간에 이제 화학적인 결합이 돼야 되는데요. 네. 근데 한 가지를 제안해서 그거를 틀에 가둬갖고 하는 거는 글쎄요, 저희가 좀 힘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희가 한국 갤럽의 13대에서부터 19대까지 대선 여론조사를 결과를 보니까 네. 공식 선거 이후에 1, 2위가 뒤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13대 때 노태우 대통령서부터 네네. 19대 문재인 대통령까지요. 그래서 네. 저희는 단일화에 관련돼서 지금 힘든 길을 좀 걷고는 있지만 뚜벅뚜벅 걷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 여론조사 방식이나 이 부분을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조금 추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 사실은 이제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는 불만이 여러 측면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후보가 제안을 했으면은 윤석열 후보가 직접 답변을 했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쉽다라는 부분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소위 말하는 이제 측근들 인용한 기사 내용들이었습니다만 경기도 지사설 대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었고 지금 여론조사 관련해서는 이런 얘기를 안철수 후보가 했던 것 같아요. 지난 이 오세훈 시장과 그때 단일화 했을 때 바로 그 방법은 양쪽에서 합의했던 건데 그거 그대로 하자는 건데 이번에 왜 달라져야 되느냐가 안철수 후보 측의 주장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래서 그때 조건과 똑같이 하자는 거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저희가 좀 더 큰 틀에서 합의를 해야 되는 중차대한 문제니까 서로 가까워지고 합하기 위해서 어떤 한 조건만을 주장하고 그거 외에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좀 상대방에서 받아들이기 좀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접 워딩을 듣고 싶다 이런 얘기를 안철수 후보가 하셨는데 저희는 직접 얘기를 하면은 10분이라도 커피 마시면서 결정할 수 있다 이런 톱다운 방식에 대해서 이미 저희 후보가 천명한 바가 있고요. 그리고 발표를 단일화 결렬을 발표하신 오전에도 전화를 해서 한번 만나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굉장히 책임 있는 분들이 여러 대화가 오간 것 같은데 갑자기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희는 굉장히 좀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희는 어쨌든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그게 가장 큰 대의 명분이고 그것을 위해서 끝까지 우리 안철수 대표께서도 좀 노력을 해주십사 그런 말씀을 제가 드리는 거죠. 알겠습니다. 네, 이재정 의원님께 제가 질문 좀 드릴게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 단일화가 굉장히 예민한 이슈였을 것 같은데 지금 표정 관리를 하고 있다 여러 가지 관전평들이 있습니다. 안 후보의 완주 선언 의원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네, 일단 표정 관리라든지 그것이 우리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흔하게 산수적 셈법으로 소위 지지율 그리고 또 그들의 합과 우리 당의 지지율을 바라보는 입장에서 그렇게 볼 수 있겠지만 선거라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특히 선거운동 기간에 돌입한 마당에 하는 그런 방식의 계산에 기대고 있지는 않았고요. 네. 다만 조금 더 그 당사자가 아닌 입장에서 네네. 특히 저는 약간 국민들은 이걸 어떻게 봤을까라는 관점에서 조금 말씀드려볼게요. 네.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결렬이 됐고 그 직전에 어떤 책임 있는 당사자 간의 의사들이 오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보기에는 국민의힘은 단일화에 의사가 없네라는 느낌을 줬던 것 같아요. 네. 또는 고공행진의 지지율에 조금 자신감, 좋은 의미에서 표현하면 자신감이지만 자만하고 있지 않나 이런 느낌을 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국민의 당을 대하는 방식이 함께 정치적 행보를 하는 당사자로서 존중한다는 느낌을 좀 못 받은 건 국민의 당 관계자만이 아니라 네. 국민이 보기에도 그런 면이 있었는데 특히 다른 분도 아닌 그 이준석 당대표가 네. 연일 그 국민의당 관련된 이슈에 있어서 굉장히 좀 경솔한 발언들이 이어졌어요. 네네. 그런 태도라든지 모든 것들이 국민이 바라보시기에는 이게 단일화가 되고 안 되고의 절대압보다는 이 과정에서 보여주는 각 정치 주체들의 태도에도 네. 점수들을 가감하고 계신 거거든요. 네. 그 점에서는 국민의힘이 단일화 협상 결렬로 인해서 단순히 국민의 당과의 합산 점수만 이런 것들이 아니라 이것이 스스로에게 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자성이나 평가는 하고 계시겠지 하는 조금 거리를 두고 바라본 평이라고합니다. 네, 저희가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저희는 단일화라는 게 외연을 확정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게 좀 지지부진한데 저희가 절대 자만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요. 오히려 이재명 캠프 내에서는 오늘 보도도 났지만은 이낙연 캠프 공보실장을 지냈던 분이 이재명 대통령이 되는 것이 무슨 괴물 대통령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한 거를 보면은 그쪽에서는 그 내부 분란도 일어나고 한 팀이 무슨 내부적으로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자성을 해야 되지 않나. 네. 죄송합니다. 다른 당 이야기해서. 네. 아니 느닷없이 이쪽으로 치시는 것 같은데 그래도 우리 이낙연 후보님 여러 유세 현장에서 정말 몫이 쉬어갈 만큼 역할을 해주고 계시고 뿐만 아니라 오늘 아침에도 저도 회의에 함께 참여했지만 본인 선거 뛰는 만큼이나 총괄선대위원장으로서 공식 회의만이 아니라 비공식 회의에서 굉장히 꼼꼼한 점검을 하셨어요. 정말 당대표이시던 당시에 당을 추스리는 그런 책임감 이상으로 정권 교체에 대한 본인의 역할을 굉장히 깊이 인식하고 계시는구나. 정말 함께 회의 참석한 분들도 그분의 진정성이라 우리가 어떤 역할을 더 보태야 되지 하는 고민을 해야 될 정도로 그런 우리 당내의 어떤 결합들이 조금 부러우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네. 여튼 질문과 다른 답변으로 말씀 주셔서 저도 한마디 보탰습니다. 제가 배준영 의원께 그냥 간단하게 좀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뒤에 좀 질문들이 있어서 그 다른 여러 가지 이제 발언들도 있었지만 이준석 대표의 그 유서 발언이 굉장히 그 많은 분들에게 좀 그 박히는 것 같아요. 귀에 박히는 그런 그 단어였고 굉장히 좀 비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의원님은 어떤 입장이십니까? 사실은 그 정치라는 것 그리고 뭐 말이라는 것은 듣는 사람 입장에서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글쎄 저 개인적으로는 조금 상대방을 배려했으면은 다른 워딩으로 하시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좀 아쉬움이 남습니다. 알겠습니다. 추경 협상 문제 사실은 이제 추경이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여야 간의 어떤 극적 타결에 대해서 처리될 것으로 저희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오후 들어서는 완전히 기류가 바뀌었습니다. 7시 본회의 예정돼 있고요. 이 수정안을 민주당에서 지금 처리하겠다라는 그런 상황 같은데 일단 지금 상황을 좀 설명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배준영 의원님? 저희가 정말 그 추경 관련해서 그 문재인 정부 들어서 10번째 추경입니다. 지금 매년 했고 액수도 137조 원에 이르고 이렇게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라고 해도 정말 얼마나 써야 될지 모르고 또 그 추가 세수가 61조인데 언제 얼만큼 들어왔는지 몰라갖고 세제실장이 교체될 만큼 지금 난맥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누구 말로는
그 시골 동네 개모임도 개주가 이런 식으로 돈 관리는 하지 않을 거라고 그러는데 어쨌건 저희는 이제 71년 만에 1월 달에 하니까 그 시급성도 있지만은 좀 제대로 하자. 네. 그래서 300만 원보다는 한 1000만 원 정도 방역 지원금을 주고 100% 손실 보상을 하고 그리고 50만 원은 좀 적으니까 100만 원 정도 최소 지원을 하자. 이렇게 해서 사실 정부안이 나오기 전서부터 기재부 차관한테 전달하고 그랬는데 네. 이상합니다. 민주당에서 노상에서 투쟁하면서 35조까지 늘리자고 당정 협의도 안 하면서 그렇게 농성을 하다가 느닷없이 피켓을 들고 나타나서 이거를 빨리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기본이 되는 안을 14조 원이라는 정부 원안으로 갖고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하루 이틀 좀 더 걸리더라도 좀 제대로 해보자. 이게 총리나 부총리도 안 나오고 예결위가 이렇게 돌아가는 게 정말 정상이 아니다. 이렇게 해갖고 투년시켰는데 갑자기 새벽 12시 1분에 회의를 열더니 새벽 2시에 그걸 처리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대로 된 게 아니니까 한번 제대로 해보자 하고 그러는데 지금 이렇게 밀려 있는 겁니다. 예, 오늘도 어쨌든 논의가 제대로 안 됐다는 입장이시고요. 이재정 의원님, 오늘 민주당에서는 지금 협의가 안 됐다라고 하는데 네, 제가 조금 더 업데이트된 말씀을 드릴게요. 단독 처리를 해야 될 상황이었는데 국민의힘에서도 다시 협의를 하겠다라고 지금 제안을 해왔다고 의총에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관련된 정확한 내용이나 또 제가 또 업데이트하지 못한 보강하지 못한 내용이 있을 수는 있는데요. 조금 전 제가 통화 연결되기 직전의 상황이고요. 무엇보다 우리 배진영 의원이 말씀하셨는데 추경이 몇 번이다가 아니라 10여 번이 아니라 100번이라도 필요하면 해야 될 만큼 아무리 코로나 상황이라도가 아니라 이런 코로나 상황은 아마 배준영 의원님 표현하시곤 처음 겪은 상황이실 거예요. 그보다 그 긴 시간 동안을 따져보더라도 이런 팬데믹 상황은 없습니다. 추후에 국가재정이 더 낭비되지 않을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적절한 확대 재정 정책이 제때 집행되었어야 한데 늘 야당의 그 곡간론 때문에 사실상 기재부와 늘 의견을 같이 하셨죠. 그런 곡간론 때문에 확장 재정을 적극적으로 펼치지 못한 겁니다. 그 상황들이 추가 땜질을 거듭 요구하는 상황이 놓이게 되었고 사실 국민이 시급한데 수학 노름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야당이 정말 국민의 아픔의 진정성을 가지고 있다면 저는 소위 말하는 기재부 권력에 대한 국민적 인식은 다 있지 않습니까? 누구의 정부라고 한다고 해서 다르지 않은 기재부 공무원만의 어떤 그 재정학에 대한 사실 그 국가부채에 대한 경황된 어떤 태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홍남기 부총리는 국회에 와가지고 여야가 합의하더라도라고 얘기하면서 국민 주권 흡사 국민의 정당성을 부여받는 국회의 권능을 무시한 듯한 발언도 했는데 거기에 함께 경로하면서 적극적 국가재정이 필요한 것을 정치가 힘을 모으는 곳에 야당이 목소리를 보탰어야죠. 그게 바로 야당이 지금 얼마를 더 요구하고 있는데 왜 정부가 제안한 그 안부터 시작하느냐라고 하는 이 모든 논리에 진정성이 인정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야당은 국가문을 걸어잠그자는 얘기로 한 번도 태도를 바꾼 적이 없거든요. 하지만 구체적인 이런 추경안이 나오고 나면은 더 줘야지. 왜 이것밖에 안 줘? 라고 해서 사실상 통과되지 않을 것을 확신하고 안심하고 하는 그런 제스처 같았어요. 일단 지금 민주당 단독 처리를 한다고 하니까 우선 급한 불을 꺼야 되는 현실의 어려움들에 야당이 결국은 관전자가 되는 형국이 되니까 다급하게 우리도 협상을 다시 해보겠다라고 제안을 온 것 같은데요. 저는 어쨌든 간에 야당도 여당도 누군가의 공이 아니라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는 결과를 위해서 추가 협의 논의하고 있다니까 함께 합의한 협상안 통과되길 바랍니다. 네, 어쨌든 여야가 합의를 또 도출하기로 했다니까 이 논의는 여기에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역 문제 또 그 윤석열 후보의 또 발언 문제 여러 가지 이제 양 후보들의 문제들이 있는데 먼저 이재정 의원께 질문을 좀 드릴게요. 이재명 후보가 여러 가지 그 방역과 관련해서 추경과 관련해서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그건
뭐 양 후보들 마찬가지입니다만 지난 주말에 뭐 광주에 갔을 때 12시까지 영업을 하다 걸려도 사면해 주겠다. 뭐 이런 취지의 발언을 해서 좀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네. 그게 선대위에서 정리해서 발언했지만 저도 현장에 있었는데요. 네네. 이미 그 말의 취지는 저도 바로 확인을 했던 건데 네. 지금 뭐 사면과 관련된 얘기는 그 정도로 사실상 그 시간 제한, 영업 시간 제한이라는 문제가 얼마나 현장에서는 네. 이제 그 아쉬움들이 많은 조치인지 네. 그리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안타깝다라는 취지의 표현 중에 하나였던 거고요. 3월 10일에 그렇게 조치하겠다라는 얘기는 12시까지라는 영업 제한을 풀고 또 특히 3차 접종자라는 어떤 특수한 제한적 사유가 있다면 네. 보다 완화해도 되지 않냐는 취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지금 어떤 기존의 뭐 어떤 형벌과 관계된 일도 아닌데 사면하겠다라는 얘기를 지금 뜬금없이 할 이유는 없으신 거죠. 네, 레토릭적 표현이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도 현장에서 네. 바로잡아 전해들은 얘기입니다. 네, 제가 좀 한 말씀 드리겠는데 네. 제가 그날 2월 18일인가요? 오마이뉴스 보니까 이재명 12시까지 영업하다 걸려도 사면 3월 10일 조치하겠다 이렇게 나왔는데 글쎄 언론에서 그렇게 엉터리로 적었을 것 같지는 않고요. 근데 제가 우려하는 거는 그겁니다. 3월 9일은 대통령 선거일이지 대통령이 된 날이 아니거든요. 네네. 근데 선거일만 지나면은 본인이 모든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좀 황당하고요. 네. 그리고 현 정부의 방역 정책에 뭐 불만이 있다고 해도 적법한 절차 법령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네. 대선 후보가 그거를 국민들한테 법령을 어기라고 앞장서서 발언하고 선동하시는 거에 대해서 정말 심각한 우려가 있고요. 앞으로도 이제 집권하시면은 그 법과 뭐 제도를 뛰어넘어갖고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이렇게 하시려고 하시는 건지 걱정이 되고 말입니다. 네. 그리고 제가 법을 봤어요. 네네. 그러니까 똑같은 그 범죄라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거를 죄를 사하게 하려면 일반 사면을 해야 되는데 네. 국회 동의를 얻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를 뛰어넘겠다고 말씀하신 거고 네. 그리고 사면법에 따라서 사면 절차 등이 규정되는데 대체적으로 사면심사위원회가 심사를 거쳐서 법무부 장관이 상신하고 대통령이 결정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말 한마디로 다 하신다고 그러니까 아니 의원님 정말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되면은 어떻게 다 이렇게 되신다는 건지 네. 그러니까 취지가 잘못 전달 어렵습니다. 네. 네. 오해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그렇게 오해하셨다면 그런 취지의 말씀이 아니라는 정정에 비중을 맞춰서 말씀하시면 좋겠고요. 그 이후에 뭐 불필요한 뭐 사면 절차와 관련된 일 구구절절히 하실 필요가 없을 만큼 저도 법률가고 이재명 후보도 법률가입니다. 그래서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그 말이 아니에요. 아니었다는 설명을 해주신 거고요. 네. 좀 단순하게 바라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오해될 여지가 있었을 수도 있겠네. 일감이해합니다. 그렇게 길게 말씀하실 거리는 아니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배준영 의원님께 질문을 제가 먼저 좀 드릴게요. 네. 지금 윤석열 후보 이제 뭐 텃밭은 영남이지 않습니까? 이쪽에 네네. 계속 찾아가고 물론 이제 호남에도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속적으로 민주당을 비판하고 또 특히 이제 김대중 노무현을 팔아서 선거 장사했다. 또 쇼핑몰 이제 광주에서는 뭐 투쟁 의지가 약해질까봐 민주당이 반대한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좀 해석을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김대중 대통령은 외환의 길을 극복한 공이 있으시고요. 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께서는 어떤 노선에서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그러면은 한미 FTA도 하시고 이라크에 파병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칙에 대해서 준수했는데 과연 이재명 후보가 그런 원칙이 있는지 저희가 좀 의심을 하고 있다 뭐 이런 거고요. 복합 쇼핑몰에 관련해서는 이렇습니다. 지금 수십 년간 지역 독점 정치를 사실 민주당에서 호남에서 해왔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GRDP라든지 또 복합 쇼핑몰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를 호남 주민들이 이제 인지하게 된 데다가 얼마 전에 제가 호남 동행위원으로서 네. 광주를 가서 아이파크 현장을 들렀는데 네. 거기 민심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민주당 정부와 광주시와 그리고 서구청에서 이 피해자들과 이런 입주 예정자들에 대한 이런 거에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그리고
그래서 이런 거를 국민의힘에 기대고 있습니다. 사실 국민의힘은 지금 59명이 호남 동행 국회의원을 하고 있고 네. 지난 국민의힘으로 이름을 바꾼 이후에 계속 예산 지원도 꾸준히 하고 네. 그 광주에 그 캐스파라고 그 1000cc 미만 소형 자동차도 네네. 있는데 조세 특례 제한법도 만들어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호남 여론조사 UPI 뉴스인가 리서치뷰에서 2월 3일 날 한 거는 31%를 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렇게 그 외연을 넓히고 호감을 받고 이제 하고 있으니까 네네. 민주당에서는 그거에 아주 예민하게 반응하는데 그러면 그렇게 예민하게 반응할 거면 좀 잘하지 그랬나 그런 알겠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지금 저희가 딱 2분이 있어요. 그래서 1분씩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저한테 네. 그것밖에 시간을 안 주십니까? 네. 그러면 조금 축약해서 적절한 말을 찾기가 참 쉽지 않지만 이 말은 꼭 해야 되겠습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감히 윤석열 후보가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입에 올립니까? 김대중 대통령 몇 차례 죽음의 고비를 내몰았던, 그리고 노벨상 수상도 아직까지 폄훼하고 있는 그 당 아닙니까? 그 정치 세력뿐만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 집요하게 조롱했고 또 죽음에 이르게 했던 검찰 조직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그 잘못에 대한 인식도 없는 사람이 감히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을 입에 올립니까? 전 정말 경악합니다. 자격 없습니다. 그냥 이제 정치적으로 어떤 말을 갖다 대든 간에 그 이름은 가져다 쓰시지 말길 바랍니다. 그리고 광주 쇼핑몰 공약 관련해서도요. 윤석열 후보 경제에는 문외한이죠. 쇼핑몰이라는 게 또 지역 주민의 편의성도 있지만 중소상공인과의 적절한 이해관계 조절을 위해서 부단히 양자 간의 이해관계를 조절해온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실물 경제의 각 당사자의 이익을 조정하려고 했던 수많은 정치 세력들의 고육지책의 결과로 여러 가지 조정적 정책들도 나왔던 그런 역사들. 글쎄요. 윤석열 후보는 이해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던지신 것 같아요. 네. 배준영 의원님 30초 드릴게요. 네, 마무리 발언 부탁드립니다. 주셔야 되는데 오늘 선관위 주간 TV 토론을 하는데요. 그 문정부 들어서 분배를 강조하지만은 소득 격차가 훨씬 커졌고 그런 거를 이재명 대통령 후보는 차별화할 생각은 없다. 이재명 정부라는 표현도 쓰지 않겠다고 답습하겠다고 하거든요. 네, 그래서 알겠습니다. 저희는 그렇게 그 소극적인 것에서 벗어나서 역동적인 혁신 성장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좀 더 빈부격차 없이 마무리하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과연 윤석열 후보가 경제와 관련된 세부적인 강론들을 알고 있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많은 것 같아요.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그리고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